안녕하세요. 혹시 밤잠 설치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? 네, 많으실 거예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미국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. 네, 그렇죠. 특히 그 나스닥 있잖아요. 나스닥이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. 이런 이야기가 요즘 정말 뜨거운데요. 네, 맞아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, 그리고 뭐 여러분의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받은 연합뉴스 기사나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이런 걸 토대로 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나스닥이 움직임이죠. 내년 하반기부터 주 5일,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. 이렇게 나섰고, 네. 심지어 이건 설명하려고 한국까지 직접 온다면서요. 아, 네,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6월 19일에 여의도에서 설명회를 연다는데 그 게릭 스테브로비치 뭐 이런 나스닥 고위 관계자들이 와서 아시아 투자자들 요구가 얼마나 큰지 또 기술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걸 논의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럴 만도 한 게요, 이게.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만 해도 벌써 1,20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원이 훌쩍 넘거든요. 160조요? 정말 많네요. 네, 그러니까 나스닥 대표도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. 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. 지금은 미국 정규장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 반, 그때부터 새벽 5시까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잠 안 자고 해야 하는 시간. 실시간으로 미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. 정말 큰 변화입니다. 와, 진짜 편리해지겠네요. 그런데요, 사실 그 나스닥이 이렇게 나서기 전에도 밤이나 새벽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. 아, 네, 맞아요.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보니까 좀 복잡한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전에도 미국 야간 거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주로 아시아, 특히 이제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 거래소, 줄여서 ATS라고 부르는데요. ATS요? 네. 네,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어요. 뭐 블루오션, VOATS라고 부르는 곳이 대표적이었죠. 아, VOATS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작년 8월에요. 이 VOATS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겨서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 있었어요. 아, 맞아요. 그때 좀 불편했죠. 네.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미국 내에서도 우리도 밤에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네? 뭐 이런 관심이 좀 커졌어요. 아, 미국 내부에서도요. 네. 특히 그 밈 주식 열풍 불었을 때요.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야간 거래 수요가 꽤 있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 거래를 지원하는 ATS가 뭐 문인이, 브루스니 포함해서 네 곳으로 늘어났고요. 아, 더 생겼군요. 네. 그리고 기존의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전자거래 플랫폼 그 NYSE 알카라고 있거든요. 네네. 투자 유치 목적만이 아니라 미국 내 투자자들의 야간 투자 요구에도 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이 거래소들끼리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판 자체가 바뀌는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시장 구조가 변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용어가 고빈도 거래, HFT더라고요. 이건 또 이 흐름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아, HFT, 네. 고빈도 거래는 말 그대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요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없이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를 말해요. 초단타. 네. 아주 찰나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이죠. 이걸 잘 하려고 거래소 서버 바로 옆에 자기들 서버를 두는 그 콜로케이션이라는 서비스에 큰 돈을 쓰기도 하고요. 아, 코로케이션. 네. 아니면 뭐 시카고랑 뉴저지 사이에 거의 직선으로 광 케이블을 막 깔아서 통신 시간을 몇 밀리초라도 줄이려고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기도 해요. 그 마이클 루이스 책 플래시 보이스에 이런 속도 전쟁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죠. 아, 그 책 유명하죠. 들어봤어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요. 이 속도 경쟁이 자칫하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보 비대칭이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거래소의 호가를 모아서 가장 좋은 가격, 이걸 NBBO라고 하는데 이걸 알려주는 공공 시스템이 있어요. SIP라고. 네, SIP. 근데 HFT 업체들은 자체 정보망으로 이 SIP보다 더 빨리 가격 정보를 얻어서 이걸로 선행 매매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다.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럼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. IX라는 거래소는 일부러 모든 주문에 350 마이크로초, 이게 100만 분의 350초거든요. 아주 짧은 시간인데 네. 이런 약간의 지연 시간,
뭐랄까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둬서 이런 불공정성을 좀 막아보려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. 24시간 거래가 되면 이런 속도 경쟁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죠. 그렇군요. 단순히 24시간 문만 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하느냐,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. 그럼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? 네,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. 정규 거래소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려면 기존에 밤에는 쉬던 시스템들도 같이 깨어 있어야 해요. 아,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그 SIP, 그러니까 최선 효과를 보여주는 시스템, 그리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TRF, 거래보고 시설 같은 것들, 이런 것들도 24시간 운영이 돼야 하고요. 또 아주 중요한 게 거래가 딱 성사되면 주식이랑 돈이 오고 가는 걸 보증해주는 역할, 이걸 중앙청산소 CCP라고 하거든요. 네, CCP. 미국의 대표적인 CCP가 DTCC 산하의 NSCC라는 곳인데 여기가 24시간 청산이랑 결제를 지원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. 아, 그게 받쳐줘야 되는군요. 네, 근데 뭐 다행히 DTCC는 2026년 하반기까지 주 5일 24시간 청산 시스템, 이걸 24x5라고 부르던데 이걸 구축하는 걸 목표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기반은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런 미국의 여러 변화들이 결국 우리, 그러니까 여기 듣고 계신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그 작년에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 있잖아요. 네네. 안정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죠. 이제 여러 거래소도 생기고 인프라도 개선되면 예전보다 훨씬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. 오, 그럼 정말 좋겠네요. 네. 안 그래도 한 달에 100만 건 넘게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편의성 요구가 상당히 높았으니까요. 이건 무시 못하죠. 그렇죠.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요. 이게 한국 주식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. 아, 우리 시장에도요? 네. 이미 국내 최초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열면서 우리 시장 거래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났잖아요. 네, 맞아요. 앞으로 뭐 해외 투자자 유치라던가 아니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도 추가적인 거래 시간 연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숙제를 던져주는 셈이죠. 네, 오늘은 나스닥의 24시간 거래 추진 소식을 계기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정말 숨가쁜 변화, 또 그 이면에 있는 기술 경쟁,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. 네. 단순히 그냥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편리함, 그 이면의 기술 발전이 금융시장의 판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던져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. 과연 더 빨리, 그리고 언제나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항상 시장을 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만들까 하는 점입니다. 그 정도 생각해 봐야겠네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HFT의 속도 경쟁이 낳은 문제점들, 또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존하는 것처럼 24시간 거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떤 새로운 기회만큼이나 우리가 또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지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